자, 우선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뭐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내용들 그것만 우선 짚고 가보자. 자, 우선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때 여기 기울기 맞지? 기울기. 그 다음 여기가 y 절편입니다.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알아내면 구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 때 했어. 중학교 때 했는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것만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.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다. 자, 이 직선이 뭐냐면 이 직선은 얘는 x 절편이 얘가 바로 x 절편입니다. x 절편 얘가 y 절편인 그래서 x절편이 2, y절편이 3인 x절편이 2이고 그 다음 y절편이 3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. 자주 등장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형태에 보면 바로 x절편,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0이 돼버리고 그때 만족하는 x값, x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지. 그래서 이 형태로 표현이 되면 절편을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,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자, 이런 직선과 그 다음 자,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있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하더라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. 원 할 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. 어떻게? 자, 어떻게 하냐면 두 직선 중 하나의 앞에 이렇게 K를 적어주면 된다. 그리고 나서는 0 이렇게 적으면 이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. K의 값에 따라서 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K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식이 된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형태로 표현했을 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. K가 뭐 마이너스 1일 때, 100일 때, 2분의 1일 때, 3분의 1일 때. 그런데 유일하게 표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K가 곱해져 있는 이 직선은 표현을 못해. 이 직선이 지금 분홍색 직선인데 이 빨간색 직선을 표현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얘는 표현이 가능해. 얘는 표현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여기 K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이 직선이 나오잖아. 맞지? 됐어. 그러면 이 직선을 없애려면 여기에 K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K를 붙이게 되면 이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초록색 직선은 얘도 표현이 가능해. 얘가 언제? K가 0일 때. 그런데 이 빨간색 직선은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빨간색 직선은 표현이 안 된다. 이게 문제시 되지는 잘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그래서 이 직선 빼고 나머지는 다 그릴 수가 있다.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. 됐지?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형태로 직선이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되기도 한다? 여기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. 이렇게 y는 뭐 mx 더하기 n 이거는 보통 함수 1차 함수 꼴인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첫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 또는 뭐 평행할 조건 특수한 경우 어떻게 하더라?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돼. 앞에 개수만 따서 a' 분의 a는 b' 분의 b가 되고 얘는 c' 분의 c. 자,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얘와 얘가 같다는 의미,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는 겁니다.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. 해보면 돼. 얘 넘겨서 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' 분의 a'이 되고 둘 다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b를 이쪽으로 옮기고 a를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. 그래서 보기 좋게 그냥 만든 거야.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가 기울기가 같다.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의미는 y 절편이 같은 겁니다. y 절편이 같다. 자,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행할 조건, 일치할 조건, 한 점에서 만날 조건 다 구할 수가 있다. 첫 번째, 우선 평행할 조건.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는 같고 y 절편만 다르면 되지, 맞지? 그럼 이러면 평행이야.
그 다음 일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지, 맞지?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일치.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, 직선은.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없다고 치고 요것만 성립하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입니다. 됐지?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아, 얘가 기울기, 얘 절편.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내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외울 게 있는데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건 알고 있지? 기울기.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. 맞지? 기울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외우고 있나? 그냥 이 단원 배울 때는 외우세요. 안 외워도 돼, 사실. 여기에서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해서 플러스 바꾸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. 이렇게 해도 되거든. 되는데 귀찮잖아. 그래서 a1 그 다음에 b1 여기서는 프라임으로 표현했지. 그래서 얘랑 얘가 같으면 됩니다.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.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겨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얘가 0이 되면 얘가 바로 이런 형태에서의 수직 조건입니다. 됐나?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둬라. 유빈아, 이거 기억하고 있었나? 기억 안 하고 있어서 이거 외워. 그냥 외워 지금. 자, 그래서 뭐 어려운 식은 아닌데 그냥 외워두면 최대한 그래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.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된 식을 기울기 y절편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. 자,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자, 점이 x1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자.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더라? 같이 불러보자. 거리를 d라고 하자. 어떻게 하더라? 공식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그 다음 대입하면 되지. 그런데 절대값 씌워주고 그래서 ax1 그 다음에 by1 더하기 c가 뭐가 된다? 얘가 거리가 됩니다. 자, 잘 봐. 여기에서 이 공식 도출해낼 수 있나? 왜 이렇게 되는지. 직각삼각형? 직각삼각형은 아니고. 잘 보세요. 자, 생각해봐.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해야 돼. 이거야 공식으로 외우니까.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걸 도출하라는 소수령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래? 첫 번째 생각해봐. 아니, 이 점만 구하면 되잖아. 맞지? 이 점과 이 점,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. 맞지?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럼 이 점만 구하면 돼. 그럼 이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지. 맞지?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단 말이야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지. 맞지?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기울기 알아. 왜냐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. 넘겨버리면. 그러면 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a분의 b가 기울기가 됩니다.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는 얘는 x-x1 그 다음에 y 여기에 y1 이렇게 적으면 된다.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.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. 연립해. 뭐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지. 맞지? 여기에 대입하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된다. 됐지?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에 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. 자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설명은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학교에서 나왔던 건데 이건 알고 있지?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. 이건 어떻게 하더라?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.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어떻게 하더라? 이거 중학교 때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자,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직선에서 두 점은 무조건 기울기가 같습니다. 그래서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. 됐지? 그래서 어떤 세 직선 뭐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겠지.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은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.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세요. 그 다음
또 하나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. 자,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세 직선이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긋게 되면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. 삼각형이 만들어져.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만들어지는 건 문제 잘 안 나와.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.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 직선이 셋 다 평행한 경우 삼각형 안 만들어집니다.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그 다음 두 직선은 평행하고 그 다음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더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.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? 일치. 세 직선의 교점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버려. 이 세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잘 안 써. 얘는 전부 다 평행하다는 문제에서 잘 안 나오고 얘와 얘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으세요. 그래서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.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.